이번 시간에는 쇳돌광, 넓을광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넓을광입니다. 집음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누를황입니다. 누를황이죠. 집 아래에 누른 덜판이 있다. 그래서 덜판은 넓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누른 것은 황금색은 눈에 잘 띄입니다. 확 트여 있다는 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광야. 그 다음 두 번째 쇳돌광입니다. 쇠금이죠. 넓을 광입니다. 쇠의 성분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쇳돌이라는 얘기죠.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물이라고 하죠. 광물. 넓을 광입니다. 집음, 누를황입니다. 집 아래에 누른 것이 있다. 누른 것은 금빛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른 덜판, 누른 덜판은 넓습니다.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 요 한자 부분 있죠. 덜야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창창 곤배정입니다. 창과 곤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마칠료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마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공주를 놓기도 하죠. 선 제사 때문에 관련된 거고, 가문에 대를 끌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유교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딸 둘, 딸 하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과거 100년 전과 지금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칠료 하나, 일.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아들 자차가 됩니다. 나여자는 창모, 곤배정. 창과 공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리, 나여, 마을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곳은 덜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 외에는 항상 덜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경사회에 있죠. 농경사회. 쇳돌광은 쇠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후는, 두 번째 음은 성김이죠. 성김, 쇠금, 금금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음은 쇠금, 성김이죠. 소리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를 넓게 함유하고 있는 것은 쇳돌이다.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쇳돌광 되겠습니다. 광물, 광야 이렇게 되겠죠. 광물, 광야. 이번 시간에는 사길교, 학교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교자입니다. 머리 두자죠. 나머지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 되겠습니다.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머리에 갓을 쓰고 나갈 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길 교자가 되겠습니다. 교제, 교제하다. 그 다음 학교 교자입니다. 나무목 사길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어놓고 사귀는 곳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보다는 서당을 의미했겠죠. 서당. 그래서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판자로 나무 판자로 만든 곳에 사귀면서 다니는 곳은 학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서당이 발전해서 학교가 되겠죠.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 교정, 교제, 사길교, 머리두, 아비부. 아버지가 머리에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다. 사길교, 교제, 학교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사귀는 것은 동료들을 만나서 사귀는 곳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이죠. 학교교. 자, 이번 시간에는 흉활흉, 가슴흉 한자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자입니다. 다스릴 레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뱀니다. 불을 벨 때 좌우로 뱀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다스릴 레자입니다. 벨레, 다스릴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배에 버리면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할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할 흉기. 그 다음 가슴 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육, 육달월, 고기육이라고도 하고 육달월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포, 흉활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 부위는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흉입니다. 벨레, 입 벌릴 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활흉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 흉은 달월 또는 육달월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육으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육, 안을포, 흉활흉. 사람의 신체의 일부 부분인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허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흉, 흉활흉, 흉부, 흉기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글을 문, 아비부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문입니다. 글, 머리 두죠. 다스릴 예입니다.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글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맹이죠. 아비부자입니다. 나눌 팔이죠. 다스릴 애입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수렵생활을 했겠죠. 수렵생활. 조그만한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사슴 등을 사냥해서 잡아오게 되면 가족과 함께 나눠 먹겠죠. 또 간혹 와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스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부모, 문맹, 머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문이 되겠습니다. 아비부는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겠죠. 그래서 나눌 팔이 되겠습니다. 나눌 팔, 다스릴 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는 담당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